네, 어벤져 전략회의 1월 24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귀성, 귀향 하실 계획이 없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번 설날은 참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설날 되면 좀 기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울한 이슈들이 많아서 참 설 연휴가 이번에 깁니다.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 날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목요일까지 공식적인 이제 휴일이고 저희 어벤져스는 뭐 이번 휴가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엄중한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시 여러분들 곁을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날을 연휴를 맞이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인사를 나갔던 모양이에요. 인사를 나갔는데 서울역이요. 서울역에 나갔는데 꽤 분위기가 좀 썰렁했던 모양입니다. 이 국민의힘에 대해 뭐 이렇게 인사를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 양쪽에서 좀 상당히 싸늘하게 대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성도 오고 가고 그래서 참 설날 인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특히 이제 아마 인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는 현장 기자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따라야 되겠죠. 잘 따르는 것은 그냥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것 말고 국민이 듣고 싶은 거, 국민이 하고 싶은 말들 이런 말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좀 전에 알았는데 꽤 아마 충격적인 사실 같은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요 은행장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6대 은행장을 다 불렀죠. 네, 다 불러갖고 뭐 거의 군기잡기식으로 하다가 좀 이제 언론에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 뭐 이율 같은 거는 그는 뭐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마 끝날 때쯤에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여러분 뭐 매체 아시죠? 얼마 전에 뭐 중국 사람들 뭐 99명을 갖다가 뭐 다 오키나와로 하고 뭐 저는 뭐 전혀 그 매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매체에 이제 그 KB인가요? 네. KB가 광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 광고를 했던 모양인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에서 고발된 업체한테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냐라고 아마 KB은행장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KB은행장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 그 신문에 광고가 다 끊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신문은 이제 광고를 거의 백지 광고로 신문을 발행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네네. 백지로 이제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더니 이 참 이재명 대표 해명이 더 과간입니다. 아니 내가 뭐 끝날 때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래 뭐 거의 뭐 그걸 농담으로 했답니다. 아니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런 매체 광고 옛날에도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뭐 농담하는데 이걸 뭐 어떤 특정 언론사에 광고 왜 주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를 농담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농담인데 왜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앞으로 있잖아요. 이재명을 향해서 쌍욕을 한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우 농담한 건데 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언론에 있어봤지만 네. 이 광고주를 압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명백한 영업방해의 그 가능성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네. 광고주를 압박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언론을 이제 제동을 건다. 근데 뭐 물론 스카이데일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거를 다 그럼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뭐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제1야당의 대표가 아주 공개적으로 은행장 앞에서 압박해서 광고를 끊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행동, 그러니까 그 뭐 광고 주고 말고는 떠나서 그 행동이 보면 이게 실용주의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실용주의인가요? 실용중에 한다니까 정말 하는 줄 알았죠. 아셨나 보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아주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속았던 모양입니다. 참 이게 또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1야당 대표가 저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거 저 문화일보에 말이요 그 광고 그거 왜 줘요? 딱 한마디 하면 저희는 그냥 바로 굶어 죽네요. 이제
큰일 납니다. 저 그런 거 내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진담으로 알아들었어요? 뭐 이런 식일 거 아니겠어요? 참 이재명 대표의 농담은 참 재미없는 농담인 것 같습니다. 글쎄, 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바로 이제 회담을 하고 싶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란처럼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김정은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꽤 빨리 김정은에게 이 협상에 대한 카드를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게 말이죠. 트럼프가 그때 하노이 노딜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다 이제 경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네. 그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텐데, 근데 취임하자마자 지금 김정은에게 저렇게 새로운 회담을 지금 제안하는 것은 며칠 전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다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미국 대통령 입으로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늘 주장하듯이 핵 보유국들끼리 핵 군축, 네. 핵의 숫자를 줄이는 뭐 이거를 하자는 거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하고 CVID 원칙에 입각한 북핵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네. 뭐 등등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양보 조치로 북한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하면은 진짜 한국은 물론이고 네. 일본도 입장이 참 곤란해질 글쎄 거예요. 말입니다. 예. 참 어려운 층인 것 같습니다. 벌써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북한군들이. 참 그러면서 지금 미사일 엔진 같은 거를 다 지금 공급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잠시 이게 권력 공백, 외교 공백 이런 상황에서 급속도로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밀착하고 있고, 또 미국도 우리를 패싱하고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걱정이네요. 자, 헌법재판소가요.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 이게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선고를 2월 3일 날, 연휴가 끝난 다음에 2월 3일 날 하겠다고 아마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헌법재판소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데,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 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런 결정이 나면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그런 좀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날을 해서 설날 민심을 보는 많은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이재명 포비아가 굉장히 아마 확고한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영님 이 원장의 지금 진단이었습니다. 과연 왜 근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여권의 주자는 도대체 누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자, 어제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전 놀랐습니다. 바로 이 일정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리고 3월 중에 아마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대략 지금 날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 스케줄이 대충 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움직임이 날 것인지, 오늘 보니까 진종호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 나란히 아주 친하게 이 어깨동무한 사진을 오늘 올렸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이 지도부 해체될 때 좀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종호 의원이 다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이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관련된 이 계엄령 관련된 에서 김용현이 말입니다. 정말 윤 대통령의 거의 장세동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한테 불리할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참 저는 놀라운 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했었는데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